24번 볼게요. 자, 이건 쉽네요. 그냥 5분의 3이죠. 예. 자, 24번 볼게요. 자,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하면 되는 거지. 자라서 dx분의 dy는 자, 일단 dt분의 dx 하자. 그러면은 t 세제곱 플러스 1분의 3t 제곱이 되겠고요. 자, 쟤는 파이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t가 1일 때니까 t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2분의 3분의 자, 1을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5번 볼게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fx, gx가 있다. gx는 fx의 역함수이고, 자, 이게 중요하죠. 내용이 포인트가 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g 프라임 fx가 들어가 있죠. 얘는 뭡니까? f 프라임 x 분의 1이죠. 근데 지금 걔가 분모에가 있잖아. 그러면 g 프라임 fx 분의 1은 f 프라임 x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식은 1부터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fx 분의 f 프라임 x의 dx가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뭘 우리가 미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ln 절대값 fx를 우리가 미분을 해서 얘를 미분한 게 바로 이거니까 적분을 하면 ln 절대값 fx가 될 텐데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라고 했잖아요. fx, gx 모두. gx는 결국 fx의 함수값, 그죠? 그걸 x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우린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ln fx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1부터 a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뭡니까? ln fa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f1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는 ln f1분의 fa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뭐라고 그랬어요? 8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그냥 얘는 뭡니까? ln 8분의 fa지. 자, 따라서 얘가 뭡니까? 2 ln a 플러스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우리 한꺼번에 고쳐주자고요. 그러면 ln 8분의 fa는 자, 한 번에 ln 하고요. 자, 분모에 2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a제곱에 a 플러스 1이다. 자, 따라서 결국은 8분의 fa가 2분의 a 세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죠. 양변에 8 곱하니까 fa는 4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2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4하고 8 플러스 4에서 자, 10이니까 4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 맨날 나오는 부피 구하는 문제, 그죠? 자, 중요한 거 단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자, 요 한 변 길이는 곧 요걸 의미하죠. 따라서 sx는 쟤를 제곱한 값이니까 1-2x의 코사인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적분 범위는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인테그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자, 1-2x의 코사인 x를 하면 되고 그냥 부분 적분하면 되죠. 자, 앞에 건 미분 뒤에 건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적분해서 1-2x 그 다음 사인 x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얘를 미분할 차례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x의 dx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4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1-2분의 5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5파이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3, 3면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하고 또 1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주시고
사인 4분의 3파이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또 양수네요, 이번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분의 루트 2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플러스, 자, 얘는 적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죠. 그리고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자, 정리 들어갈게요. 자, 각각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5 루트 2 파이가 되겠고, 자, 이것도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하고 4분의 3 루트 2 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야. 자, 역시 이것도 3, 4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역시 음수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 들어가 보면 일단 얘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둘은 더해서 4분의 8이니까 플러스 2 루트 2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예.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는 부호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3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거 약분돼서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는 지워지고 결국, 자, 2 루트 2 파이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27번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2의 x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t제곱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그랬죠. 접선이죠. 일단 0,0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러면 이제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우리가 k, 이렇게 할게요. k, 2의 k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하면 기울기는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y 프라임 해보면, 자, 2의 마이너스 x 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k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 즉 마이너스 2의 k제곱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f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이다 라는 식을 일단은 이렇게 구해 놓을게요. 자, 변수가 달라지고 있죠. 이제 음함수 미분법 이용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지? 자, 그런데 일단은 접선을 좀 구해 놓고 나서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접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k제곱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k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t제곱이 되고, 자, 전개해 주니까 근데 전개를 할 게 아니라 얘가 원점 지난다 했죠. 그럼 0,0을 대입을 합시다. 그럼 0은, 자, 0 넣으니까 2의 k제곱분의 k에다가 또 뒤에 거 더하면 k 플러스 1 플러스 2의 t제곱이라는, 자, k와 t에 관한 관계식, 이게 중요하죠, 항상. 이게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fa는 그랬어요. 자,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fa라는 거는 t가 a일 때, t가 a일 때라는 뜻인 거예요. 그때의 값이 뭐가 돼요? fa가 마이너스 2 루트 2죠. 그럼 그때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자, 마이너스 2 루트 2는 2의 뭐예요? 2분의 3제곱이죠. 그럼 그때 k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t가 a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또 t의 값은 뭔지, 즉 a의 값이 뭔지 여기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0은,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분의, 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2의 a제곱 이렇게 되죠. t가 a일 때니까. 얘네들 이런 관계야. 자, 그러면 얘네들 다시 정리해보면, 자, 얘는 분자로 올라가고 얘 2는 분모로 내려오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2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이다. 즉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2의 2분의 3제곱과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놓고,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a잖아, 그지? 그럼 이제 f'a라는 거는 얘를 지금 미분한 거잖아.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f't는 일단 쟤를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내려와서 2의 마이너스 k제곱이지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dt분의 dk 이렇게 하죠. 결국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f'a는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곱하기 dt분의 a가 아니라 k일 때죠. 자, t가 a일 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서 2분의 3 dt분의 dk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그건 어디서 구할까요? 그거는 이제 주어진 식이 우리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식의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자, 그러면 0은 자, 미분하니까 2의 2k제곱, 자, 미분해서 1하고 2의 2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2의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뒤에다가 곱하기 dt분의 dk 해야죠. 그리고 얘는 t에 관해 미분하면 그냥 2의 t제곱이다. 됐죠? 자, 2의 k제곱을 약분하니까 2의 k제곱분의 자, 1 빼기 k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 곱하기 dt분의 dk는 dk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합시다. t는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k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0은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4마이가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dt분의 dk는 자, 2의 a제곱이 돼. 근데 2의 a제곱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하면 플러스 2분의 2의 2분의 3제곱이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것도 얘는 지수의 음수니까 분자로 올라가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3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dt분의 dk 플러스 2분의 2의 2분의 3제곱이 된다. 그럼 우리가 양변을 2분의 2의 2분의 3제곱으로 나눠버리자고요. 예, 그러면 나눠봐야 어차피 0이고 이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 dt분의 dk 플러스 1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dt분의 dk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f'a의 값은 자, dt분의 d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2분의 3승이고 2의 2분의 3승은 2루트 2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28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커나갔고 자,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는 요거다라고 정의가 됐어요. 자, 일단 이게 어떤 함수인지부터 조사를 합시다. 우리 f'x를 해보면 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4 2의 4x 제곱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하고 뒤에 거를 이제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4x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곱하기 자, 4x 제곱을 우리가 미분해서 8x죠. 그리고 2의 4x 제곱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4, 2, 4x 제곱으로 묶어보면 1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나갔으니까 남은 거 x하고 8x 그래서 플러스 8x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일단 뭐 0이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얘는 항상 양수고 얘도 항상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r을 곱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에서 이 함수 fx는 뭐한다? 계속 감소하는 감소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계에 있는 0을 한번 넣어볼게요. f0을 넣으니까 여기 x가 있으니까 f0은 또 0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대략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얘가 지금. 됐죠? 예.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여긴 또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뭔지 알죠, 우리? y는 fx하고 y는 t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우리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 y는 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왼쪽에서 교점 하나 나니까 오른쪽에 무조건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돼? 무조건 한 개가 있는 그래프여야 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게 되겠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의 커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점이 생기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럼 감소를 하면 안 되나요? 감소해도 되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0에서 출발을 해야 돼.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0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프 모양이 단조롭게 증가하면서 y는 t하고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몰라요, 우리가. 자, 그리고 뭐 그 두 실근 중에 작은 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gt가 되겠죠. 자, 그리고 큰 값을 ht. 그럼 ht는 오른쪽에 나오겠네. 자, 근데 이제 힌트가 있어요. 두 함수 gt하고 ht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그랬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ht라는 거는 뭘까? ht라는 거는 k-2gt라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극한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극한을. 그래서 t가 모두 양수니까 우리가 얘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ht 됐죠? 예, 그거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k-2gt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k는 상수야. 그러니까 k겠지. 자, 근데 gt가 0인데 자, t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gt의 값은 그냥 0으로 가죠. 됐죠?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 얘는 k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ht 오른쪽에 나타나는 교점이 상수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교점의 마지막 종착지는 k가 돼야 돼. 그럼 k가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이쯤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때야 돼? 연속이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함수는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전부 0이라는 값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끝이 k니까. 그리고 k는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ht하고 gt는 모두 x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x좌표. 이 fx의 x좌표야. fx의 x좌표야. t에 따라서 변화하는 fx의 x좌표야. 그래서 그 값이 k가 된다는 거야. ht는 마지막에 끝에 왔을 때. 아,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fx는. 이해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어야 되고 이 교점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ht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면 결국은 얘는 k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이제 힌트가 나왔는데 아, 그리고 이제 요게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이런 거죠. K에서 EGT를 뺀 거. 그러니까 뭐냐면 또 EGT는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자고요. 우리 EGT는 이거를. 그러면 GT를 2배 한 값은 뭐냐? GT를 2배 한 값은 K에다가 마이너스 EGT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EGT는 이거 넘어가서 HT에서
ht에서 k를 뺀 값이다. 자, 이건 지금 좌표라서 얘는 음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gt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죠. 이게 마이너스 gt야. 이게 요 사이의 거리야, 거리. 0부터 gt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gt야. 그러면 마이너스 2gt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gt의 2배란 얘기잖아요. 2배 한 값.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ht에서 k를 뺀 값. 아, 여기. 자, 여기가 k고 여기가 h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요 간격의 몇 배다?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2알파 2배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풀어야 돼. 무조건 우리는. 그리고 식은 어차피 뭐밖에 모르냐면 요 fx는 마이너스 4x2의 4x 제곱이라는 이 식밖에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f8, f고 또 이 적분 이용하는 건 다 이거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테그랄 0부터 7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0에서부터 k까지는 여기는 적분을 해도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fx의 dx는 무조건 뭐야? 0이야.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넓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부터 k까지 fx의 dx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7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의 넓이에 관한 거야. 됐죠? 그게 지금 얼마란 얘기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의 길이에 여기에 절반이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2분의 2 4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을 거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이제 얼마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7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7-k죠. 7-k. 그러면 마이너스 gt는 자, 7-k 7-k의 2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2분의 7-k가 되겠고 그래서 gt의 좌표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2분의 k-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ht가 7이면 gt는 2분의 k-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인테그랄 2분의 k-7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0까지를 적분한 그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요 부분의 값이 그거 fx의 dx. 근데 그때는 함수가 누구야? 아까 처음에 정해줬던 바로 마이너스 4x2의 4x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걸 우리가 적분한 값이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2분의 2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런 건데 분수 들어가니까 여기를 그냥 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2배 한 게 결국은 뭔 거야? 2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풀어서 K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 됐죠? 예,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4 같은 거 밖으로 빼줍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2분의 K-7에서부터 0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x2에 그 다음에 4x 제곱의 dx야. 됐지? 자, 그리고 그거는 2 4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건 치환적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자, 뭐예요? 8x의 dx는 dt가 되겠고 그래서 x dx는 됐죠? x dx는 8분의 1 dt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밖으로 8분의 1을 빼서 마이너스 8분의 1 인테그랄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t의 값도 바뀌어야 되지.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분모 제곱돼 4 돼서 약분되면서 k-7의 제곱부터 자, 0은 넣어봐야 0이니까 0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t제곱의 dt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약분해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t제곱 k-7의 제곱부터 0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하고요. 자, 2의 0제곱은 1이고, 자, 마이너스 2의 k-7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얘는 2의 k-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게 뭐랑 같다? 2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결국에 k-7의 제곱은 4가 되겠고, 자, 이걸 풀면 k-7은 자,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k는 9 또는 5가 되는데, k의 위치는 아까 7이 여기 있었으니까 7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지. 따라서 k는 5가 된다. 무조건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F8분의 F9를 구하라고 그랬지. 자, 위에 거 먼저 구해보죠. 그럼 F9는, 자, 여기가 9일 때야. 그럼 9면,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에서 이쪽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F9는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9에서 5를 뺀 게 4니까 얘는 F-2가 이제 바뀌어서, 그죠? 거리가 2인 거지. 여기의 거리가 4면 여기의 거리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죠? F8. 자, 그럼 F8의 경우는, 자, 여기가 이제 8이면 8부터 5까지는 거리가 얼마예요? 3이죠. 아, 그럼 여기는 그거의 절반이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자,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그 위에 주어져 있는 왼쪽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4x 좀 여기다 적어놓게 할게요. fx는 마이너스 4x의 2의 4x 제곱이다.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럼 먼저 계산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넣으니까 8, 2, 그 다음에 2의 제곱 4, 4, 16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니까 2 약분해서 2에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 4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9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2, 7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 볼게요.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수렴 조건은 뭔지 알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죠? 예, 둘 다 그렇다네요. 근데 이제 곱했는데 곱해도 똑같죠? 예, 그래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AN을 AR n-1제곱이라고 하고 BN은 B, S, n-1제곱이라고 하면 AN, BN은 첫 장은 AB가 되겠고 공비는 RS가 되죠. 이건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자,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풀어보면 1 공비는 RS죠. 그 다음 첫 장이 AB는 1 R분의 A 곱하기 1 S분의 B. 그럼 양변에서 AB는 약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분모 같아지는 거지. 1 RS가 자, 1 R 곱하기 1 S와 같아야 되는 거고, 전개해보면 1 RS는 1 R S 플러스 RS와 같죠. 그럼 1은 지워지고 자리 위치를 바꿔보면 R 플러스 S는 2RS와 같다.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정리해 놓고요. 중요한 문제 부분이니까.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을 뭐 해놨다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했지 부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N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자, 어차피 AN이라는 게 AR n-1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해두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R이 양수이고 그 또 첫 번째로 A도 양수인 경우면, 자, 얘는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걸 계산해보면 3 곱하기, 자, A2에는 첫째 항이 공비가 R, 자, A2에는요 AR에 2n-1제곱이 되고 3에는 AR 3n-1제곱이 되는 그러한 수열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얘는 R제곱 얘는 R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1-r 제곱분의 자,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이니까 AR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1-r 세제곱분의 자, 얘는 첫째 항이 A3이니까 AR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양변에서 우리 일단 약분할 거 빨리빨리 약분해 주시고 자,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여기서도 1-r 1 플러스 r이고 얘는 1-r에 1 플러스 r 제곱을 인수분해야 되니까 1-r도 약분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r분의 3은 1 플러스 r 제곱분의 7r과 같다.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3r 제곱은 7r 플러스 7r 제곱과 같죠. 자, 앞으로 이항을 해서 4r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r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2r 3, 1하고 6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r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써야 되니까 2분의 1만 되겠죠. 그래서 r은 2분의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정해놨던 요 r 플러스 s는 2rs와 같다는 식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s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s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s야. 즉 얘는 약분해서 2분의 1 더하기 s가 s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식이죠. 자, 양쪽에서 s를 치고 나면 2분의 1이 0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가 음수인 경우는 모든 항이 뭐가 될까요? 모든 항이 음수가 돼. 그죠? 공비가 양수니까. 그럼 모든 항이 음수인데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위에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공비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양수인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때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2에는 첫째 항이 양수이니까 그 다음 공비는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니까 둘째 항은 음수가 되겠지. 이거는 공비가 음수니까 첫째 항이 양수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반복하게 돼요. 공비가 음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첫째 항이 절대값 A2인데 얘는 부호가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마이너스 A2 즉 마이너스 AR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비는 R 제곱이니까 그냥 R 제곱이 되겠죠. 양수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3에는 오히려 첫째 항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절대값 A3은 그대로 A3이 될 거고 얘는 그냥 AR 제곱이 되겠죠. A가 양수니까. 그리고 이제 공비는 R 세제곱이니까 R 세제곱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야 되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R 세제곱으로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우리 아까 그 관계식을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자, 3 곱하기 그죠? 3 시그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비 1-R 제곱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AR은 7 곱하기 자,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플러스 R 세제곱 분의 AR 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약분해야죠. A 약분하고 R 하나 약분하고 그 다음에는 1-R 1 플러스 R이 되는 식이고 얘는 1 플러스 R에 1-R 플러스 R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 또 이렇게 약분하고 또 아까처럼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1-R분의 3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은 1-R 플러스 R 제곱분의 7R과 같다. 이런 식이 생기겠지. 자, 그럼 이것도 풀어보면 우리가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R 마이너스 3R 제곱은 7R 마이너스 7R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자, 4R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2R 그 다음에 3,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에서 딱 되죠.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R 플러스 S는 2RS와 같으니까 거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S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는 마이너스 S가 돼서 2S가 2분의 1이니까 BN의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죠. 그냥 나왔으니까 사실 더 안 해봐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A가 음수일 때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2n은 오히려 이제 원래 첫째 항이 지금 음수였고 얘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AR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는 변함이 없죠. 뭐 R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A3에는 이번에 이제 얘랑 반대가 되겠지. 부호가 두 번째 항이 양수였으니 얘는 음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R 제곱이 됩니다. 공비는 역시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R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R은 7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AR 제곱인데 자 위에 식을 잘 보세요. 얘는 왼쪽에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여기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위에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결과는 똑같이 S가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bn 그랬죠. 자 그러면 bn은 b 곱하기 4분의 1의 n-1 제곱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b2n-1이야. b2n-1은 이 n에다가 그냥 2n-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2n-2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자 b 3n 플러스 1은 b 4분의 1에 자 역시 여기다가 3n 플러스 1 넣으면 그냥 3n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약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얘네 둘을 우리가 약분을 시켜보면 b 약분 당연히 되고요. 자 4분의 1에 자 2n-2에서 n- 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니까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역시 b 약분되고 4분의 1에 지수인 3n에서 n-1을 우리가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공비가 4분의 1, 첫 장은 1이죠. 두 번째는 공비가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첫 장은 4분의 1의 세제곱 즉 6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분자분모에 4를 곱하니까 4 빼기 3 즉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분자분모에다가 64를 곱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64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60이니까 60으로 통분을 하면 20 더하기 1이 돼서 자 60분의 됐나요? 자 20 맞죠? 예. 3분의 4네요. 아까 곱하기 4를 했죠. 예. 그래서 다시 좀 씌울게요. 자, 우리가 20가 80이네요. 그죠? 8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0분의 81이 되고 약분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120S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120에다가 60분의 81을 곱하는 게 낫죠. 그러면 약분해서 답은 162가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렇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절대값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sin x, cosine x. 절대값, 그러니까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sin x, cosine x. sin x가 음수일 때.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f 프라임 x는 자 배각 공식 써서 정리하면 원래 2 sin x 코사인 x가 sin 2x니까 얘는 2분의 1 sin 2x라고 하면 되죠. sin x가 0보다 커졌을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sin x가 0보다 큰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2파이부터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얘네는 범위가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2파이부터 3파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죠. 점점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고 sin x가 0보다 작을 때 뭐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죠. 이건 반대로 뭐예요? 파이부터겠죠. 파이부터 2파이까지 뭐 점점점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자,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주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나머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죠? 예. 그래서 최대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는 그냥 원래 사인 곡선이죠. 근데 0하고 파이 사이에서만 됐죠? 거기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자,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함수냐면 f'x잖아. 우리가 그린 게 지금. 그럼 이제 fx의 개형을 우리가 좀 짐작을 좀 해보자고요. 대략 어떤 모양이 될지. 그러면 자, 경계를 잡아서 이렇게 자, 그냥 직선으로 다시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여기서 뿔마 해서 뭐가 돼요? 극대 값을 갖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감소하는 거죠. 감소만 하고 곡선의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마뿔 해서 얘는 극소의 값을 갖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옵니다. 여기도 뿔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대략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변곡을 거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모양을 또 내려갈 거고요.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됐죠? 이런 모양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얘는. 됐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자, 이게 이제 fx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에 의해서 뭐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죠. 거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자, 근데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사가 되도록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극대수 찾으려면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f'x는 그냥 뭐예요? fx-gx야. 그리고 극대수는 얘네 다 다항함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는 아니구나. 자, 그렇죠. 자, 근데 직선 자체는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있는,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든가 아니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그런 지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데다가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이거 접선에서, 그러니까 접선이 지금 gx잖아. 그리고 이게 fx인데
우리가 fx에서 gx를 뺀 값이 여기서는 음수죠. fx가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밑에 있고 gx가 위에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뺀 값도 역시 음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야. 자, hx란 함수의 도함수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이게 도함수야, 여기서는. 얘가 도함수니까 이거의 부호관계를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fx고 아래에 있는 게 gx 때 양수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게 gx고 아래에 있는 게 fx 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서 극특수로 같지 않아요. 같은 지점이긴 하죠. 여기가 fx하고 gx가 같으니까 이게 는 0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게 fx와 gx가 같은 지점에서 극대수로 갖는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이렇게 위로만 볼록인 상태에서는 어디서 그어도 똑같아.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도 다 똑같아. 어디서나. 그게 위아래 위치가 바뀌질 않아. 그럼 위아래 위치가 딱 변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변곡점. 변곡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는 이제 위치가 바뀌죠. 이게 지금 gx고 얘가 fx인데 자 얘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자 여기는 0이 되겠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 그럼 이런 데서 극소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hx가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게 해주는 모든 x값, 근데 모든 양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치면은 결국 그거는 a가 바로 변곡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야. 변곡점. 변곡점의 x 좌표가 바로 a인 거예요. 됐죠? 그거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수열처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변곡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변곡은 이계도함수에서 찾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fx의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f'x가 있어. 그러면 f'x에서 우리가 f'x를 찾아서 0이 되고 역시 이것도 좌우에서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근데 이걸 또 다시 찾을 수 없고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자, 이런 지점이야. 물론 꼭 미분해서 0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뭐냐면 미분계수의 좌우 부호가 반대만 되기만 해도 돼. 다항함수에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꼭 0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주로 0이 되는 부분이지만 좌우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도함수에서 좌우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증감이야.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는 그 지점이 변곡이 되는 지점인 거지. 그럼 이 경우는 어디예요? 여기죠, 지금. 여기. 근데 여기가 딱 대칭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야. 바로 얘가 A1이겠지. 그 다음 또 여기죠. 여기가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야. 여기도 대칭관계 이용하면 딱 여기가 절반이니까 4분의 3파이겠죠. 여기가 A2야.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파이 이게 A3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뭐예요? 이게 4분의 4니까 4분의 5파이가 되죠. 이 4분의 5파이도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니까 여기도 변곡. 그 다음 또 어디? 여기도 변곡이 되겠죠. 됐죠? 예. 그래서 여기도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A5가 됩니다. 자, 6까지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얘도 변곡이 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6이 되네. 따라서 A6은 2파이고 자, 그 다음에 A2 찾는 거였죠. A는 4분의 3파입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빼준 값은 자, 4분의 8에서 하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파이분의 100 곱하기 4분의 5파이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고 여기 25가 되니까 답은 125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미적분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